자, PA 플러스 PB를 주고 PA 합집합 B를 줬어. 보자마자 덧셈 법칙이 떠올라야 되고, 합집합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는 공식이지. 얘 구할 수 있고요. 얘가 원래는 PB분의 PA 교집합 B인데 역수니까 PA 교집합 B분의 PB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얘는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역수니까 교집합이 분모에 PA가 분자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럼 분모가 똑같아서 덧셈이 바로 되는데 분자는 PA 플러스 PB니까 제가 4분의 1로 바로 쓰고요. 얘가 12분의 1인 거 계산해놨으니까 4분의 12 해서 답은 3 이렇게 됐죠? 아주 기초고 26번, 27번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넘기세요. 자, 16번 너무 쉬우니까 안 할 거고 17번 해보세요. 17번 얘도 쉽습니다. 분모만 다 구하셨어도 성공.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1, 2, 3, 4, 5, 6이고 자, 조건부 확률이 문제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곱해서 3보다 클 때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앞에 있는 사건을 A 사건, 뒤에 있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P, A바 B야. 그쵸? 근데 여러분 공식을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표본 공간을 잘 줄여가지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확률로 계산 안 해도 되죠? 자, A, B가 3보다 큰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A가 1이야. 그럼 B는 몇이에요? 4, 5, 6이지? 자, A가 2예요. 그럼 B는 몇이에요? 너무 많다, 그지? 맞아요? 그래서 여사건을 구합시다. 알겠어요? 근데 여사건을 안 구할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이것도 구해야 돼. 그럼 여사건 경우의 수를 구해놔도 있잖아. 결국 분자에 올릴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분모에 있는 경우의 수를 쫙 펼쳐놓고 거기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전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모만 해결한다고 끝이 아니니까. 자, A가 2야. 그럼 B는 몇이야? 2, 3, 4, 5, 6이야. 그 다음에 A가 3이야. 그럼 B는 몇이야? 그렇지. 1 빼고 다 돼요. A가 4여도 4면 1부터 다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 써놓을게. 이해하고 있지? 아, 내가 너무 무시하니? 그럼 경우의 수가 3, 5, 5, 6, 6, 6 해서 18에 13이니까 31개네. 그러니까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5개겠지? 이걸 찾기 쉬울 테지만 31을 딱 깔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경우의 수 중에서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의 수를 찾아와야 되니까 이걸 펼쳐놔야 돼.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A가 B보다 작은 거 한번 찾아보자. 작거나 같은 거. 자, 3개. 5개, 4개, A가 4니까 이렇게 3개, A가 5니까 이렇게 2개, A가 6이니까 이렇게 1개. 이해되고 있어요? 주황색만 세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 자, 이렇게 문제 끝내시는 거야. 5번.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푼 거예요? B 사건의 경우의 수에다가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을 딱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끝낸 것이. 됐죠? 여러분,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정말 슬플 거야. 알겠죠? 다음 18번 하세요. 18번은 별표도 칩니다. 어려워서 별표 치는 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의 아주 대표적인 예제지.
자, 흰 공 둘, 검은 공 셋. 그 다음에 빨간 공 레드 4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 7C3을 하는 거죠. 7C3. 9C3? 9C3. 왜? 내가 7개. 그래. 그래서 3개의 공에 색이 2가지일 때, 이 2가지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 꺼낸 공 중에 빨간 공이 있을 확률은 있으니까 빨간 공이 나올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하자. 우리 A, B 사건을 좀 이렇게 한글로 적어볼까? 색이 2가지인 사건. B는 빨간 공이 존재할 사건. 빨간 공이 나올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우리 이제 P, B 바 A 하는 거죠. PA분의 PA 교집합 B를 가는데, 일단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색이 2가지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봐봐. 색이 2가지인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깔려야 되는 건 9C3이란 말이지. 색이 2가지면 흰검, 검빨, 흰검, 흰빨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풀려면 분모에 다 뭘 깔아야 돼? 9C3을 깔아야 되죠. 맞아요? 분자에는 빨간 공이 나올 사건이랑 색이 2가지인 사건의 교집합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올릴 거라고. 그럼 얘네들도 분모 위에 올라갈 때 9C3으로 다 올라가지 않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모를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만 가지고 풀면 돼요. 얘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준성, 집중하고 있어? 알겠어요? 경우의 수만 볼 겁니다. 경우의 수만. 자, 색이 2가지가 나오는 경우의 수 보자. 잘 봐라. 좀 길어. 자, 색이 2가지가 나와야 돼. 흰 검이 나올 수 있지. 맞아? 그러면 흰색 몇 개, 검은색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너 집중 안 해? 문제 안 외웠어? 그래, 흰색 2개, 검은색 하나 또는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흰색이 2개 나오고 검은색이 하나 나오거나 흰색이 하나 나오고 검은색이 2개 나와야 되지. 이준성 집중해야 돼. 나 너한테 물어볼 거야. 얘들아, 내가 여기다 풀지만 니들은 나보다 더 빨리 머리로 돌려야죠. 그쵸? 그 다음에 흰빨 나올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2개 하나, 1개, 2개 꺼낼 수 있는 거지. 흰색 2개, 빨간 거 하나, 또는 흰색 하나, 빨간 거 2개. 이해되고 있죠? 그 다음에 흰검, 흰빨 했어. 그 다음 검빨. 맞죠? 그럼 2개, 1개, 1개, 2개 나올 수 있으니까 검은색 2개, 빨간색 하나, 또는 검은색 하나, 빨간색 2개. 이해되세요? 여기다 우리가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건요.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건 뭐야? 빨간 공이 포함되면서 공이 2가지 색이 나오는 얘네들. 알죠? 이 구조. 분모의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자에 올려야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이 구조. 잊지 마세요. 오케이, 계산을 분모만 합시다. 3, 6, 4, 12,
12, 18. 그럼 분자에 뭐 올려주면 돼요? 집중 안 하지 또? 이렇게 46 올리는 거야. 그럼 46에 9 더하니까 55.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런 걸 틀리고 대학을 가겠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딱 내신 문제. 27번 언더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3번부터 27번까지는 정답률 100% 나와야 된다고. 아직 27번 언더 난이도니까 이건 풀어야 돼. 오케이. 자, 다음. 자, 19번 내보세요. 19번 고. 오늘 다 풀겠습니다. 조건부는 중요하니까. 이제 노가다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잘 보세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만을 상수항과 계수로 갖는 모든 2차식 fx 중에서 라고 했잖아. fx를 이렇게 딱 세팅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a도 1, 2, 3, 4, 5, b도 1, 2, 3, 4, 5, c도 1, 2, 3, 4, 5 이런 뜻이고.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시행을 한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fx는 총 125개가 있는 거야. 왜? a도 5개, b도 5개, c도 5개니까 fx는 총 125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이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ns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125개예요. 자, 그 다음에 f1이 7일 때라고 했으니까 f1이 7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A 사건, 방정식 fx는 0이 실근을 갖지 않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면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P, B가 A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분모에 PA를 깔아야 되고 분자에 PA 교집합 B를 깔아야 돼. 일단 얘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F1이 7이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되세요? 그 다음에 실근을 갖지 않는 건 이렇게 문장을 바꿔 쓸 수 있겠지? 이거 경우의 수 찾는 거 여러분 선수예요, 선수. ABC 1부터 5까지 자연수잖아. 더해서 7 돼야 되고. 뭐 쓰는 거겠어? 중복? 그래, 조합을 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안 되는 경우의 수들이 좀 있어. 자, 잘 봐봐. 여기에 1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어. 여기에 1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A, B, C를 하나씩 뽑아놓고 우리는 문자를 몇 개 더 뽑아야 돼요, 준성아. 3H4다, 그지? 여기서 A, B, C에는 5까지밖에 못 넣으니까 얘네가 6이랑 7이 되면 안 돼. 맞아요? 그럼 7이 포함될 수 있는 700, 070, 007 3개 빼주시고, 그 다음에 6이 들어가면 두 개의 숫자는 6, 1, 0이지 얘네 섞으면 몇 가지 나오니? 3개. 3팩토리얼. 그래,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되겠어? 이거 너무 걱정된다. 이게 7이고 더하면 그럼 6C4니까 6C2 15에서 9 빼는 거지? 맞아? 경우의 수 몇 개야? 6개밖에 없죠. 분모에 깔려야 되는 게 125분의 6인데 어차피 분자도 계산하다 보면 125분의 어쩌고니까 내가 계속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게 125를 안 써도 돼.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문제를 끝내도 된다고. 근데 연습을 계속 이렇게 시켜야 여러분들이 확률로 계산해야 될 때는 확률로 계산할 것 같아요. 분모 뭐라고? 6. 알겠어요? 그럼 경우의 수 6개밖에 없으니까 그 6개 중에서 이 부등식 만족시키는 거 찾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 되는 경우의 수 6개 찾아볼 건데, 이게 지금 뭘 기준으로 볼 거냐는 좀 중요하잖아. 나는 B 기준으로 부등식을 풀 거거든. 그래서 B가 1일 때 A랑 C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이게 1이면 얘네 둘이 더해서 6 돼야 되지. 그럼 1, 5랑 2, 4랑 3, 3이랑 4, 2랑
5, 1이랑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A씨가 어떤 거든 간에 넣으면 다 B제곱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개의 경우의 수는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경우의 수. 왜 6개밖에 없지? 이게 틀렸나? 조합이 아니지. 큰일 났다. 조합이 맞나? 아, 헷갈려. 조합이 맞나? 아, 헷갈려. (15개) 15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B가 2면 A 플러스 C가 5. 잠깐만, 내가 아까 여기다가 뭐라고 썼지? 3H4라고 썼니? (15개) 중에 9개나 빼야 돼. 6 3H4 7 6C4 6C 15. 아, 모르겠다. 찾아보면 되지. 15개 나오나 보자. A 플러스 C가 5 돼야 되니까 1, 4, 2, 3, 3, 2. 얘들아, 미안해.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왜 빼? 766이랑 616은 원래 안 되잖아. 됐죠? 분모 15개 들어가야 되네. 됐지?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3H4 속에 0 들어가는 게 이미 없다. 그치? 그래서 610이나 007은 여기 15개 없어. 그치? 됐죠? 근데 어쨌든 15개 조사해야 돼요. 가자. 준성아, 여기 2 들어가면 이거 4야. 근데 1, 4, 2, 3, 3, 2, 4, 1 여기다 다 넣으면 어차피 4 곱할 거니까 다 B제곱보다 크죠? 그럼 여기 있는 5개랑 여기 있는 4개는 이따가 분자에 다 올라가야 돼. 자, 그 다음 B가 3이면 이제부터 A 플러스 C는 4야. 그럼 얘가 가능한 게 1, 3, 2, 2, 3, 1이잖아? 그럼 2, 2 들어가면 4, 4, 16인데 9니까 괜찮고 1, 3 들어가면 여기 10인데 9니까 괜찮고 3, 1 들어가면 얘가 10인데 9니까 괜찮지. 그래서 이 3개도 다 올라가야 돼. 됐어요? B가 4면요. A, C는 1, 2나 2, 1밖에 안 되는데 여기 2, 1이 들어가면 8 되고 B가 들어가면 16이니까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겠지? 문자에. 그다음 B가 5일 때도 A랑 C는 너무 작아서 우변이 더 작아요. 좌변이 더 크고 그래서 올라가면 안 돼. 답 15분의 12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예제 중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예제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되겠어 얘들아? 선심 써서 17번 19번 정도는 그래도 진짜 쉬운 문제에서 쉬운 시험지에서 29번 정도에 나올 만한 난이도. 오케이. 자, 넘겨서 유형 6번 봅시다. 곱셈 정리. 자, 얘는 일단 20번 하세요. 일단 PA 있고 이 문장을 얘랑 연결시키려면 당연히 이 방법밖에 없어. 얘를 그러니까 좀 초급 풀이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 이것도 바꾸는 거죠.
준성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 얘네들 가지고 여러 연산을 할 거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거 먼저 봅시다. PB분의 P A 교집합 B 맞아요? 이제 가볼게. 자 여기서 교집합이 바로 나와요. 이 PA가 문제에서 3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올려주면 PA 교집합 B는 2분의 1 곱하기 준성아 PA 그지? 그럼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다. 그럼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거 끝. 그럼 PB다 맞지? 그래서 일단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지. PAC를 일단 올려주면 P어쩌구가 8분의 3 곱하기 PA 여집합. 근데 PA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거기 왜 뭐 있었어? 여기 봐. 이거 집중해, 진성아. 자, 이거 구해야 되고 8분의 3 여기 있고 PA 여집합 여기다 올려야 돼. PA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쓰자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상 어딘지 잘 보이잖아요. B-A면 어디니? 이쪽 사과 부분이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게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럼 PB가 나왔네.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2. 그래서 이 교집합이 12분의 5인 거지. 됐어? 준성아, 한 문제 푸는데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내가 푸냐? 3번이야. 준성이 맞췄어? 맞춰야 돼. 이거 못 맞추면 안 돼. 아까 우리 했던 문제랑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21번, 22번은요. 21번은 해봅시다. 집에서 숙제를 해오시고요. 자, 22번 해보세요. 얘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확률로 푸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뭐 여기서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세수가 모두 다를 경우의 수를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계산한다 치면 뭐 이거 가지고 막 경우의 수를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A에서 2장, B에서 하나 꺼내는 거고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오면 A에서 한 장, B에서 2장 꺼내는 거니까 여기 2개, 여기 하나 나오는 확률하고 여기 하나, 여기 2개 나오는 확률이 달라요. 그쵸? 이럴 땐 경우의 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오케이?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일어나면 처음에 동전을 던져가지고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일어나면 A에서 둘, B에서 한 장 뽑는 거고 4분의 3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인 거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뭐야 이거 뒷면, 앞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모두 뒷면 이렇게 A에서 한 장, B에서 2장 뽑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4분의 1이 일어나면 여기서 2장, 여기서 한 장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시 2 곱하기 6시 1이에요. 자, 4분의 3이 일어나면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하나 보이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꺼내는 거니까 3시 1 곱하기 6시 2가 분모야. 맞아? 이 구조만 보더라도 경우의 수만 가지고 문제는 풀 수가 없죠.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자, 이제 분자 구할 건데 분자는 세야 돼. 자, 잘 봐. A에서 2장을 꺼내고 B에서 한 장을 꺼낸 거야. 근데 A에서 2장 꺼내는 경우의 수 어차피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얘는 더해가지고 5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수니까 여기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가 붙어야 돼. 여기에서 뭘 꺼내줘야 될까? 잘했어? 1 꺼내는 거야. 1 꺼내는 거야. 그
그 다음에 2, 5, 7 나왔어. 지금 이 상태에선 더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든? 어떤 수를 붙여줘야 돼요? 2. 그럼 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지? 이해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3을 올릴 거고, 맞아? 이따가 요거는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경우의 수가 다? 아니다. 요 두 개만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여기 세 수가 모두 다를 확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지금 세 개가 다 올라가면 안 되고 요 두 개만 올라가야 된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해봅시다. A에서 하나 꺼내고 B에서 두 개 꺼내는 거. 그럼 A에서 2가 나오냐, A에서 3이 나오냐, A에서 5가 나오냐가 중요할 거잖아. 자, B에서 뭐 나와야 되는지 보자. 2 나오면 이쪽은 더해서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가 돼야 돼. 숫자 뭐뭐를 조합해야 여기 있는 2랑 같이 3의 배수를 만들 수 있니? 1, 3. 그지? 1, 3. 또 있어? 2, 2도 되죠. 잘했어요. 되세요?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3 나오면 저기서 숫자를 꺼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1, 2가 나와도 되고 또 뭐가 나와도 될까? 3, 3도 돼요. 되시죠? 되시죠? 자, 5가 나오면 이쪽은 더해져서 1이나 4나 7 같은 게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뭐? 2, 2나 1, 3. 이해되세요? 7 만들 수는 없잖아. 이해되고 있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개예요? 6개. 이게 분모에 깔려야 되는. 됐죠? 이제 분자에 올려야 되는 거. 얘네들을 뽑았을 때 더해서 3의 배수면서 숫자도 다른 거. 여기는 미리 계산을 좀 할까? 3, 6, 18이고 3 곱하기 15니까 45지. 되고 있지? 이걸 디테일하게 조사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두 개 올리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 올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여긴 안 되잖아. 이해됐죠? 됐죠? 문제 끝. 자, 계산만 잘 합시다. 18이랑 45를 날리려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얘들아 계산도 잘 봐야 된다. 90을 곱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18이 90을 날리면서 얘가 몇이 돼요? (90이) 18의 배수가 아니니? 맞잖아. 야, 빨리 해. 중학교 1학년 수업하냐. 빨리 계산해. 5, 3, 15. 얘들아 계산 니들이 대답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하면 2니까 2 곱하기 18 해가지고 36. 자, 이렇게 하면 5, 2, 10. 이렇게 하면 2, 9, 18. 51분의 28이네. 다 맞나 좀 볼게요. 여러분, 이런 구조는요, 저도 처음 풀어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능 완성 문제집에서 특이한 조건부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물론 분모 분자를 완전 다르게 계산하는 그 조건부 문제들은 꽤 있어. 꽤 있어. 근데 이거의 일부의 일부를 뽑아서 올리는 건 나도 풀어본 적이 많이 없어. 자, 22번 별표 쳐놓으시고 답지는 제가 봐드립니다. 준성아, 그 90, 18 약분하는 거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그래, 나도 알아. 내 지금 몇 번 했니? 22번. 조졌네. 답이 뭐야 이게? 49분의 29라네.
49분의 29면은 경우의 수를 2개, 1개를 틀렸네. 뭐 틀렸는지 잠깐 봅시다. 18 곱하기 2니까 36 맞고, 3 곱하기 5니까 15 맞고, 2 곱하기 5니까 10 맞고, 9 곱하기 2니까 18 맞고. 이 계산이 틀린 건 아니고, 여기가 4개란다. 내가 2, 3을 꺼내면 5니까 여기서 1 꺼내야 되고, 내가 3, 5를 꺼내면 8이니까 여기서 1 꺼내야 되고, 내가 2, 5를 꺼내면 7이니까 여기서 2를 꺼내야 되는데 2가 2장이구나. 되고 있어요? 2가 2장이니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다 다른 카드로 보고 분모를 계산해 놨으니까. 준성 이해되지? 여기 4. 그러면 여기도 경우의 수가, 자, 각 괄호 옆에다가 경우의 수들을 써드릴게. 1, 3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개예요. 1,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개고, 3개고, 2, 2 하나, 3, 3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개야. 하나, 둘, 셋. 2, 2는 하나고. 그럼 여기에다가 올릴 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8 더하기 5 해서 13. 그 다음에 이쪽에 올려야 되는 경우의 수는 3, 2, 3을 더해서 8개가 올라가야 되네. 이해되니? 그럼 계산해보면 2, 26, 39가 2개, 78, 여기 78.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게 2고 24니까 48. 그러면 위에가 58, 밑에는 계산하면은 93? 이씨,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라. 여기 15도 바꿔야지. 15는 4 곱하기 5니까 20. 98. 그럼 요거 2로 약분되죠? 49분의 29. 자, 여러분, 여기 22번 좀 빨리 별표 좀 쳐줍시다. 요건 집에서 꼭 다시 해보세요. 얘는 난이도 28번이나 29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30번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 알겠지,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공 뽑는 문제에서 쟤네들을 다 다른 걸로 본다라는 기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률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계산하실 때 여기 90, 90 곱한 거 잘 보시고. 됐죠? 오케이. 자, 이제 넘기시면 독립시행이 나와요. 자, 쉬었다가 통계 이론 수업을 하고 통계 문제를 좀 풀고 독립시행으로 올게. 확률이랑 통계를 좀 섞자. 이해 잘 되고 계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몇 시니? 40분, 42분까지 쉽시다. 준성 이해 잘 되고 있어? 자,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변수부터 배우는 건데, 여러분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변수 x는
어떤 함수 값에 대응되는 변수를 x라고 하고, 야 니네는 42분까지 쉬는 시간인데 지금 들어오면 어떡해.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 내가 얘기 안 해줘도 알잖아. 변수 x는 함수 값에 대응되는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하는 거야. 그럼 확률 변수 x는 뭐예요? 사실 그냥 스몰 x라고 써도 되는데 x를 어떤 숫자를 함수에다가 딱 넣었을 때 얘가 그냥 확률 값이 나오는 걸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산 확률 변수. 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산이라는 말 속에 셈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긴 한데, 그래서 셀 수 있는 이라고 제가 적어 드릴 거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뭔가 불연속적인 유한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수 중에서 이렇게 불연속적이고 유한한 수는 보통 정수 또는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횟수나 개수라고 배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변수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전 3개를 던질 때 지금까지는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했지만 이제는 앞면의 개수를 x개라고 준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x의 확률 분포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를 조사하실 때는 항상 스타트가 뭐냐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먼저 조사하는 거야. 준성아, 동전 3개를 던질 때 앞면의 개수를 x라고 할 거야. x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은 몇이야? 그렇죠. 그럼 확률 분포를 조사하는 방법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 표가 있고, 이 표를 우리가 수식으로 적는 확률 질량 함수가 있지. 자, 간만이니까 정확히 정의 좀 해보자. 자, 0, 1, 2, 3 이렇게 적어주면 밑에다가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갖는 확률 값들을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분포 표. 그치? 얘를 함수로 적어내면 확률 질량 함수.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 있는 이 확률들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 다 더하면 1이고 음수는 안 되고, 그렇죠? 확률 질량 함수도 모든 x 값을 넣어서 확률 값들을 다 조사하면 합이 1이고 양수고. 됐죠? 자, 정리합시다. 자,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는, 근데 사실 밑줄 안 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필기하세요. 쓰셨죠? 잘 쓰시고요. 쓰셨으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런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지. 용어니까 중요한 거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보다는 이 확률 질량 함수의 확률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이런 확률 분포 표를 쓰죠. 그러면 성질이 뭐라고? 얘네들 다 더하면 1,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들은 양수다. 여기 1번, 2번이 있어요. 이제 2번에만 별표 치시면 될 것 같아.
아, 너무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를 이렇게 조사하고 나면 이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이거 수업을 내 생각에 한 4번 정도 한 것 같으니까 내가 평균이에 이제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쵸? 이렇게 싹싹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분산을 문장으로 증명해 볼게. 예전에는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 기억나니? 옛날에는 내가 증명을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요게 1이고 요게 m이고 요게 제곱의 평균이고. 옛날엔 증명을 이렇게 했거든. 그치? 자, 이제는 저 기대값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더워. 자, 얘는 XK, PK, 그지? 뭐 여기 뭐라고 적어놨니? 1부터 n까지. 나도 1부터 n까지라고 쓸게. 얘네 i라고 적어놨네. 뭐 상관없지. 자, 분산은 뭐야, 얘들아? 이걸 우리가 m이라고 하잖아. 이 각각의 확률 변수들의 편차를 계산해가지고 이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작업은 x-m제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x1-m제곱, 여기에다 x2-m제곱 이런 식으로 애들 만들어 가지고 라지 x 값들을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은 유지시킨 상태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과 같거든. 그래서 분산은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알겠어? 자,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변수 x의 평균을 알고 있을 때 이 변수 a에다가 x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마치 이 2가 분배되듯이 x에 a배가 돼 있고 b가 더해져 있으니까 평균도 여기에다가 a배를 하고 b를 더하지. 그치? 마치 2가 시그마 기호처럼 이 각각의 변수와 상수에 분배되는 느낌이 있고, 요 x에 곱해져 있는 a는 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자, 요거 여러분들 원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자, 요 계산 보세요. 잘 보세요. 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이야. 그럼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m2x. 자, 준성아, 여기 이해되니? 오케이. 이거 이렇게 딱 집어 넣어주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2m은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플러스 2m제곱.
그럼 요게 뭐냐면 이 x들을 이용해 가지고 x제곱을 만들어 놓고 이거의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원래 분산 계산하던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던 과정이죠. 요 2x제곱. 얘만 나중에 따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건 분산은 아니지만 저기 x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어쨌든 이건 이제 2x제곱이고 요건 뭐야? 간단하게 쓰면 m이죠.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숫자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이거 상수잖아. 4야 그냥 이건. 알겠어? 그래서 이거 m제곱 더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m을 풀어서 적어주면 이제 2x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되세요? 이제 문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학은 점점 간결해져요.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됐어? 자, 필기하자. 뭐 지겨우시겠지만. 야, 이거 좀 좋다. 여기다 네모 하나 쳐놔라.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평평제다라고 불렀지. 그리고 얘들아 오늘 필기할 거 하나 있거든요. 좀 길게. 그래서 이론 노트가 좀 있어야 되고 혹시 이론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책 뒤에 얘도 빈 공간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너네 내가 지금 적어주는 것도 아마 이론 노트에 한 번은 적혀 있을 거라서 없네. 어디 적당히 적어 놓으셔도 되긴 돼요. 됐어요? 얘들아 요것만 따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 물론 분산이나 평균 같은 게 주어지면은 그냥 분산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데 얘만 따로 물어볼 때가 있잖아. 이건 분산도 아니고 표준편차도 아니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 x에다가 a배 하고 b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아시죠? 변수에 a배하고 b 더하면 평균도 a배하고 b 더하면 되는 거. 근데 이제 연산 같은 느낌도 있어야 되니까 이 알파벳 2라는 기대값 기호는 각각의 분배가 되는 느낌. 알겠죠? 자, 변수에다가 a배를 하면 이 플러스 b는 분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a배를 하면 분산은 a 제곱배가 되잖아. 그래서 a제곱 vx인데 이게 연산하는 느낌도 이제 들어야 되니까 v는 x에만 분배가 되고 요 a가 제곱돼서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는 설명 안 해. 루트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 자,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운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연결되는 3단원 개념이죠. 준성아 잘 봐. 내가 오지선다형 문제 (10개를) 풀 거야. 오케이? 이때 세 문제 맞출 확률이 어떻게 돼? 보기가 5개의 문제 10개를 풀 건데
세 문제 맞출 확률 어떻게 계산해요? 진짜요? 진짜로 몰라? 알아? 진짜로 알아? 준수아, 내가 왜 맨날 니한테 2분의 루트 3이 되는 사인이 몇 도냐라고 물어보냐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뭐 운 좋게 10번, 11번, 12번, 13번, 뭐 20번, 뭐 28, 29, 30 중에 뭐 하나를 맞추더라도 점수는 6등급이야. 5등급이 뜬다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학년을 낮춰서 얘기해주면, 이게 뭐라고 혼내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봐. 내가 중학교 1학년 애한테 덧셈 문제를 물어봤는데 얘가 가끔은 맞추고 가끔은 틀리는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게 생각을 좀 잘 해야 돼. 이게 지금 이항분포 문제가 나왔고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본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10문제를 푼다 그랬으니까 10개를 쫙 펼쳐놓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X문제 맞출 확률이라고 하면 스몰 x라고 하자. 어디가 x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x로 바뀌어야 돼요. 10문제 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게 x번이니까 5분의 1이 x개고 5분의 4가 나머진 거야. 여기가 10-x개인 거고. 알겠어? 이걸 기호로 쓰면 이제 여러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px는 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10이라는 총 시행 횟수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시행에서 독립시행 한 번이 일어날 확률. 요 5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앞으로 이걸 간추려서 바이노미얼 10,5분의 1이라고 쓰자라고 이해를 했죠. 이해되세요? n번의 독립시행 중에서 각 시행당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면 우리는 바이노미얼 NP라고 씁니다. 그럼 바이노미얼 NP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같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확률 질량 함수를 바로 쓸 수 있게 되셔야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바이노미얼 200,3분의 1이다. 그럼 나는 200개의 문제를 푸는 거고 그 중에서 동그라미가 몇 개냐? 맞아요? 이런 얘기니까 확률 질량 함수 px는 x는 한번 불러볼래? 한번 불러볼래? (200,3분의 1) 너는 진짜 이게 내가 오늘은 뭐 별말 안 할게. 다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복습해라. 이거 너무 안 돼. 이거 너무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더 이상 어떤 말로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거 좀 해. 뭐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가르쳐 더. 그렇잖아. 내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냐.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 또 200 여기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까? 공부해와. 됐죠? 됐죠? 근데 이제
이 x 이거 말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그 이제 0문제 맞출 확률이랑 한 문제 맞출 확률이랑 두 문제 맞출 확률이랑 뭐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한다고. 아니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게 맞니? 너 지금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건너뛸 수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201주를 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구해야 돼? 못하겠지. 201번 언제 곱하고 앉아있어. 그쵸? 그러면 바이노미아 MP가 이렇게 나오면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생겼을 거고 확률 분포표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건데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계속 써야 되네. 너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 맞냐?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얘 평균 어떻게 구하냐고요. NP라고 배웠죠? 이 둘이 곱하는 거 맞아? 준성아 기억나 안 나? 다시 공부해봐. 근데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NP다 배웠지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너네 오지선다형 문제 10개 풀면 어쨌든 맞출 확률이 5분의 1 아니야. 그럼 내가 몇 문제 맞추겠어 대충. 다섯 개 풀면 몇 문제 맞추겠냐? 오지선다형 문제는 보기가 5개야. 근데 맞출 확률이 20%라고. 5문제 풀면 대충 몇 문제 맞추겠어. 그래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 10문제 풀면 몇 문제 맞추겠냐. 그래 둘이 곱하면 2문제잖아. 맞아? 상식적인 거야. 10번 시행하면 각 시행당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면 한 5분의 1 정도 성공하겠지. 이게 평균이라고. 이해돼?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NP/NPQ로 EX랑 V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얼핏 보면 이항분포는 X값이 엄청 많아서 복잡한 이산확률 분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대표값들을 뽑아내기엔 통계적으로 훨씬 다른 이산확률 변수보다 분석하기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되겠죠? 되겠죠? 자, 이제 넘겨서 연속 확률 변수랑 정규 분포를 볼 건데 너 여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겠는데 어떡하냐?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가 되면은
연속 확률 변수 x는 아까 했던 이선 확률 변수 x와는 달리 횟수나 개수나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라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갖는 x예요. 이런 x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일단 성질부터 연속적이고 무한한 수, 보통 이제 수의 개념에서는 유리수 이상의 개념, 유리수 또는 실수의 개념을 가진 이런 친구들을 우린 연속 확률 변수라고 배우고, 유리수도 조금 이제 끊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리수부터는 연속적이라고 보거든요, 수학에서. 제가 항상 뭐라고 수업을 하냐면 물리량들. 물리량은 뭐냐?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초 물리량들이 있잖아요. 길이라든가 온도, 시간, 무게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뭘 예제로 들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장기고학생 전교생의 키를 조사하면, 뭐 장기고 전교생이 뭐 한 1000명이라고 쳤을 때 1000명 안 되겠지만, 내가 키 1000개 조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값은 1000개잖아. 그치? 그럼 그 1000개의 별량값은 내가 셀 수 있단 말이야. 1000개니까. 셀 수 있다고 이산확률 변수인 게 아니라 내가 조사한 게 키고 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량이기 때문에 걔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는 최저값부터 최고값까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고, 이 각각의 확률을 밑에다가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했던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걸 확률 질량 함수로 썼을 때 0일 때 8분의 1, 1일 때 8분의 3, 2일 때 8분의 3, 3일 때 8분의 1이니까 이런 점 함수가 되죠. 뭐 막대 그래프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쵸? 근데 연속 확률 변수들은 여기에 x값도 수많은 값이 있고, 이 밑에 확률 값도 엄청나게 많은 값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모두 x에 대응되는 확률값, 확률값, 확률값 대응되게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 그래프가 돼요. 아시겠어요? 연속적인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이해되니? 그럼 봐.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가지고 있던 확률들의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얘네는 성질을 2개 배웠어요. 양수고 다 더하면 1. 그치?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특성이 양수고 전체 면적이 1이다. 이렇게 배웠지. 그쵸? 우리가 확률, 이산확률 변수에서 x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확률 같은 건 여기에 있는 2개의 확률을 더해서 표현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려면 여기 1부터 2까지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이 막대 길이, 이 막대 길이, 이 막대 길이, 이 막대 길이, 이런 것들을 쫙 다 더해줘야 돼. 실제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보다 정적분이다, 면적이다, 이렇게 배우신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정적분 기호로 배우진 않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전체 면적은 몇이야? 1이 되는 거야, 그치? 준성 여기 기억나니? 자, 여기다가 체크합시다. 양수고요.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 문장을 이제 여러분들 수능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P 알파 X 베타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 밀도 함수 fx dx다. 근데 원래 면적하려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자, 이제 제일 중요한 3단원의 하이라이트 정규 분포로 갑시다. 표준화까지. 자, 이 세상에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겠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의 확률이 가장 높고, 보통 평균에서의 확률이 가장 높겠지, 그치? 평균의 확률이 가장 높겠죠. 평균보다 작은 곳의 확률이랑 평균보다 큰 곳에서의 확률이 이렇게 평균에서 대칭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곡선이 있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특별히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확률 밀도 분포를, 확률 분포를 특별히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그쵸? 자, 얘를 식으로 쓰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돼.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2 시그마 제곱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불러. 알겠죠? 알겠죠?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바이노미얼도 마찬가지인데, 얘 제대로 쓰면 ncx에 px계 q n-x계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기호로 바이노미얼 np라고 썼잖아. 어차피 n이랑 p만 알면 이거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만 알면 이 fx를 쓸 수 있냐면, 자, 파이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시그마는 표준 편차로서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변하는 애일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키를 조사했을 때 그 키의 표준 편차랑 내가 일본에 가서 키를 조사했을 때 키의 표준 편차가 다 다른 것처럼. 그럼 요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 2는 무리수 2로서 숫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파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요건 3.14 정도 되는 무리수고, 요건 2.71818 정도 되는 무리수야. 그 다음에 2 알고, x는 원래 있어야 되는 변수고, 요 평균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호로 얘를 정규 분포 m, 여기다가 분산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봐봐. 내가 n 뭐 4, 뭐 25인 걸 알았어. 그럼 fx를 쓸 수 있잖아.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다가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쓰겠다고. 이렇게 끝내겠다고. 그리고 얘 모양은 이거야. 여기 5. 되세요? 오케이.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 얘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긴 한 거니까 전체 면적은 1이어야 되고, 당연히 fx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m을 기준으로 대칭인 곡선이어서 x값이 m보다 클 확률하고 x값이 m보다 작을 확률이 둘 다 0.5. 이 면적 절반 0.5. 이 정도만 아시면 되죠. 다 기억나죠? 얘는 괜찮지? 얘는 됐니?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아주 특별한 정규 분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표준 정규 분포. 됐죠? 됐죠?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건 표준 정규 분포다.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심화학습 하나만 해봅시다. 심화까지는 아니고
기초긴 한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 하나만 갑시다. 자, 어디다 쓸 거냐면요. 자, 요 그림 옆에다 적으시면 되겠네요. 요 그림 옆에다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이 커지면 이 대칭축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프가 양의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되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예요. 그래프의 모양은 그대로. 자, 두 번째, m이 일정할 때 자, 시그마는 제가 작아지면으로 설명할 거예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의 가운데라고 쓸게. 그래프의 중간, 뭐라고 쓰지? 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안 떠오르냐? 중점도 괜찮은데 중점만 올려버리면은 중심 원에만 있지. 이 수학 선생들이나 과학 선생들이 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의들이 많아가지고 참 피곤해. 그래프에 우뚝 솟는다 이렇게 쓰자. 자, 요거를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제가 지금 두 개의 자료를 썼는데요. 지금 편차가 더 큰 게 누구예요? 둘 다 평균은 70이야. 이것도 평균 70이고 이것도 평균 70이거든. 편차가 큰 자료가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준성이 네가 해봐. 아래 게 편차가 작죠? 맞아요?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게 편차가 작은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최대 편차를 보면은 둘 다 20이긴 한데 이게 평균 학생들이 더 많아. 맞죠?
이런 걸 우리가 편차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차가 낮으면 편차를 나타내는 대표값인 산포도를 나타내는 대표값인 표준 편차로 낮거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건 70이 지금 4명이야. 얘는 70이 지금 2명이고 80도 2명이고 그 다음에 60도 2명이고 그 다음에 51명 그 다음에 91명이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평균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양옆에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편차가 작은 자료일수록 가운데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럼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 집단의 산포도가 작아지니까 평균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 내가 평균에 위치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편차가 높아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평균에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여기가 낮아지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 양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요 2번의 별표를 좀 치시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그래프의 가운데가 우뚝 솟는 거야. 알겠어? 자, 시그마가 작아지면 가운데가 이렇게 솟는 거예요. 욕하는 것처럼 외워. 안 까먹을 거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가운데가 우뚝 솟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꼭 외우시고, 자, 요 문장 하나 쓰세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x의 분포가 고르다. 요 문장 하나 쓰세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x의 분포가 고르다. 그럼 봐봐.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조합해서 여기 봐. 여기 제일 높은 거 1번 그래프, 가운데 거 2번 그래프, 제일 낮은 거 3번 그래프라고 했을 때 1, 2, 3번 중에 고른 건 뭐야? 1번이야. 근데 1번이 골라 보여? 고르게 보여? 아니지. 우뚝 솟았으니까 고르게 보이지 않지. 고르다라는 말 속에 평평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 근데 사실 이 1번이 평평한 게 맞아요. 평균에 애들이 오지게 많잖아. 이게 예를 들어 70점이라고 치면 이 자료를 쭉 펼쳤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얘가 평평하잖아, 그치? 그쵸? 자, 요 문장 하나 기억합시다. 얘가 고른 거야? 우뚝 솟아있는 게 고른 거야? 오케이. 자, 됐고. 저 그림은 안 그리셔도 돼요. 저 그림 밑에다 그릴 게 하나 있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이 좀 가볍게 생략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표준화 작업을 되게 가볍게 생략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준화 작업을 한번 이해 좀 해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가볍게 쓰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 이게 지워도 되죠? 여기 보세요. 시간 꽤 걸리네, 이론 수업이. 얘들아, 이 세상에 수많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있을 거예요. 뭐 평균 70짜리에 표준 편차 2짜리도 있을 거고, 평균 100짜리에 표준 편차 10짜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 평균 50짜리에 표준 편차 5짜리도 있을 거고, 그럼 그때마다 위치랑 모양이 다 달라지겠지? 맞아? 그럼 그때마다 내가 확률을 구하려면 면적을 다 따야 돼. 알겠어?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곡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정규분포 곡선은 우리가 변수를 z라고 쓰거든. 얘는 평균이 m이니까, 근데 m이 0이니까 가운데가 0이란 말이야.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임의의 x인구까지 요 면적을 계산을 했더니 s야. 오케이? 또는 이 면적을 구하고 싶어. 근데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0부터 몇 가지, 0부터 몇 가지, 0부터 몇 가지, 0부터 몇 가지 수학자들이 면적 계산을 다 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면적 변화 없이 여기로 옮길 수만 있으면 여기서 면적을 찾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수많은 정규 분포 곡선을 다 여기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면적 S랑 여기 있는 면적 0부터 Z까지랑 면적을 똑같게 만드는 방법이 우리가 표준화라고 부르는 작업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X를 Z로 바꾸는 방법은 뭐냔 말이야. 뭐예요? 요 X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돼. 우리가 이 작업을 뭐라고 해요? 표준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배우시는 통계예요. 그쵸? 자,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쓰세요. 수많은 정규분포 곡선에 있는 x들을 면적은 유지시키면서 x를 적절한 값으로 옮기는 방법. 이거 쓰세요. 잘 좀 써봐라. 여기 오른쪽에 글도 써야 되고 그치? 그림도 그려야 돼서 좀 많죠. 잘 써봐. 그리고 자기가 필기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복습하면서 필기 정리해. 다시 지우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펜으로 쓰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필기를 자주 바꿔서 그런지 우리 반에는 다행히 펜으로 필기하는 학생은 없네. 자, 쓰셨죠?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잘 이해해보세요. 준성아, 잘 이해해보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 p를 따를 때 라는 말은 일단 뭐야?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n, p를 따른다는 것은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맞죠? 물어봅시다. 요 x는요, 요 x는요, 이산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준성이가 대답해보는 거야. 내 질문 기억 못했지, 지금. 오, 그렇지, 그렇지. 이산 확률 변수잖아. 횟수잖아, 횟수. 이항 분포에서 x는 횟수잖아. n회 시행 중에서 x번 일어나는 거니까 횟수 개수잖아. x는 이산 확률 변수잖아. 알겠죠? 근데 보시면 요게 n이 좀 커지면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
n 플러스 1개의 확률을 다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평균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EX를 NP라고 배웠고 뭐 VX를 NPQ라고 배웠단 말이지. 맞아? 근데 이 밑에 있는 확률들을 갖다가 내가 확률 질량함수로 그려보면 0부터 n까지 이 꽤 많은 x 값들을 가지고 확률 값들을 이렇게 찍어낼 거야. 맞아요? 이게 확률 질량함수긴 해. 오케이? 근데 굉장히 어때요? 확률 값들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이게 굉장히 연속적인 그래프처럼 보이겠지. 멀리서 보면 마치 곡선처럼 보이기도 할 거야. 그래서 바이노미얼 n, p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는요, 이 n이 충분히 크면, 예를 들어 내가 한 200문제를 풀면 확률을 여기다가 201개를 찍어야 되니까, 맞아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규 분포는 준성아, 여기다 뭐 적어야 되지? 평균. 여기 뭐 적어야 돼? 분산 적어야 돼. 그래서 NP, NPQ. 저기는 평균이랑 표준편차 여기다, 분산 여기다 갖고 오면 된다고. 됐어요? 자,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추정만 다음 시간에 합시다. 추정만. 그래서 얘들아 숙제가 있어. 이거는 애들아 너네가 뒤에 풀어올 수 있어서 내가 낼 거거든? (28번까지) 풀어오는 거야. 28번까지. 물론 다음 시간에 내가 거의 다 풀 거예요. 이거는 풀이 시간 안 들이고 제가 다 풀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집중을 하셔야 돼. 알겠어요? 28번까지 숙제예요. 오케이. 모평균 추정은 다음 시간에 나랑 할 거고. 자, 여기다가 밑줄. n이 충분히 크면 밑에다 쓰세요. 이 시행의 수가 몇 정도는 돼야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냐고 보냐면 한 30회 이상? 그 다음에 NP가 5보다 커야 되고 NQ가 5보다 커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만 만족돼도 n이 충분히 크다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에 위배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지. 실행의 수가 예를 들어 4번밖에 안 되면 여기 찍히는 확률이 5개밖에 안 될 거라서 얘네들은 정규 분포로 볼 수는 없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평균이나 분산 같은 거는 구하실 수 있겠지만 정규 분포는 아니다. 그래프가 뚝뚝 끊어져 있을 거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아우르는 유형 하나만 풀어보죠. 맨 뒤로 오셔서요. 거의 맨 뒤로 오셔서 자, 27번 문제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10점을 얻어. 맞아요? 그럼 10점 얻을 확률 몇이야? 또 집중 안 하고 있지. 마지막 문제라 그랬는데. 3분의 1이야.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5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5점 얻을 확률은 몇이에요? 3분의 2야. 당연히 여사건일 거야.
됐죠? 1, 2, 4, 5가 나오는 거니까 6분의 4. 자, 처음 기본 점수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72번 반복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시행 횟수가 나오면 아, 이 문제는 바이노미얼인가? 이항분포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되고, 얻은 점수가 510점 이상이 될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변수 하나하나 잘 정립하면서 시작하면 풀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일단 앞에 있는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렇게 주사위 게임을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 그러면 보통 뭘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놓냐면 두 사건 중에 하나를 집중해 가지고 3, 6이 나오는 횟수, 알겠어? 얘를 확률 변수 x로 일단 지정을 해. 이래야 문장이 써지거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총 몇 번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72번. 그럼 72번의 시행이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나는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이노미얼 72,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24번 정도가 보통 나오겠지.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시행 횟수가 커요, 작아요? 꽤 크죠? 꽤 크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로 바꿔 쓸 수 있어. (0번) 일어날 확률, 1번 일어날 확률, 2번 일어날 확률, 3번 일어날 확률, 저 3, 6이 4번 나올 확률, 뭐 이런 거를 확률 질량 함수를 안 쓰고 그냥 뭉뚱그려서 바로 정규 분포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 적어야 되니? 평균 적어야 되죠? 24번. 근데 여기다가 분산 적어야 되죠? 24에다가 Q를 한번 곱합니다. 16이긴 한데 표준 편차가 보이게 이렇게 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포기하지 말고 들어야 돼. 얘는 횟수 x에 대한 분포야.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얻은 점수가 510점 이상. 그래서 점수를 다시 표현해야 돼. 자, 한번 가볼게. 72번의 시행 중에서 x번 3과 6이 나왔어. x번. 그럼 나는 점수를 몇 점 얻는 거야? 10x만큼 얻는 거예요. 그렇죠? x번 3과 6이 나왔으니까 이 3과 6이 나온 횟수에 10을 곱해서 내가 점수를 얻는 거지. 나머지 횟수는 몇 점씩 얻는 거야? 5점씩. 그럼 나머지 횟수에는 5를 곱해야겠네. x번 3과 6이 나왔으면 3과 6이 나오지 않은 나머지 횟수는 몇 번이에요? (72-x번이지) 여기에는 5를 곱하면 돼. 이게 내가 얻은 점수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스몰 x 말고 라지 x라고 써야겠네. 저 위에 횟수를 x라고 써놨으니까. 준성 이해되니?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마이너스 5x에 10x니까 5x에다가 5 곱하기 72니까 계산하면은 290인가? 아, 어떻게 290이 나오냐? 360이네. 맞죠? 그러면은 y의 정보도 여러분들은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x에 5배 놓고 360을 더해놨잖아. 여기다가 5배하고 360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480이거든.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24번 정도 이기면 480점 따는 거지. 보통 그래. 분산은 여기 5배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25배 해야 되지. 그럼 이건 4제곱 5제곱이라서 이렇게 쓰면 돼. 20의 제곱 400이야. 되고 있니? 문제에선 이 점수가 510점 이상이 될 확률을 물어본 거고, 우린 이걸 Z로 바꿔야 돼요. Z로 바꾸는 방법은 뭐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죠. 표준화하면 얘를 뭐라고 써요? Z라고 씁니다. 얘는 20분의 30이니까 1.5지.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1에서 아니 0.5에서 P 0지 1.5를 빼요. 자, 설명해 줄 거야. 자, 나는 지금 Z라는 확률 변수가 1.5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 0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1.5보다 클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뭘 줘요? 0부터 1.5까지의 면적을 준다고. 그럼 0.5에서 요 0.4331을 빼야겠지? 그걸 문장으로 쓴 거예요. 그쵸? 오케이, 문제 끝. 자, 많이 봤죠? 그쵸?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쵸? 오케이. 시험 꽤 보고 와서 나한테 선방했다고 막 자랑하더만 어떻게 싹 다 까먹었어. 뭘 하지 않을게. 뭐 한 달 지났으니까. 야, 근데 한 달 지나고 다 까먹으면 어떡하냐. 수능 봐야 되는데. 이렇게 27번을 풀어봤어. 아주 좋은 문제고 얘도 당연히 별표예요, 여러분. 모든 게 녹아 있잖아. 그치? 확률 변수 x 잡고 횟수로 잡으면 점수 계산되고 x와 y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이상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관계 쓰는 것도 나와 있고 표준화 작업도 나와 있고 아주 좋은 문제죠. 3단원만 가지고 어렵게 만들려면 이렇게 낼 수 있겠지. 됐죠? 오케이. 자, 28번까지 숙제고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복습 잘 하시고, 자, 이렇게 복습돼야 됩니다. 자, 지금 아직 수특수투가 다 안 돼 있어요. 요거 복습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복습을 하시는데 수학 1이랑 오늘 배운 수업 복습하세요. 오늘 푼 문제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특 복습하라는 거는 지금 정선은 적분법 남았고, 그지? 뒤에 안 돼 있는 거 해오고, 너도 지금 뒤에 좀 안 돼 있다 그랬잖아. 그거 해오고, 그 다음에 도율이는 전 시간 수업 안 본 거 보고 수능 완성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앞에서부터 복습해. 새로운 문제 하지 말고. 됐어요? 끝. 수고했습니다.